오늘은 블로그 글로 3일 만에 전자책 쓰는 방법인데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해보게 된 이유는 해보니까 첫 번째 전자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써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전자책에서 제일 오랫동안 막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게 좀 더 쪼개보자. 이것이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본 부분들이거든요. 첫 번째 전자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마음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가 굉장히 놀고 있다. 엄청 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있는 글을, 그 놀리고 있는 글을 어떻게 전자책으로 바꿀 수 있는지와 그리고 처음부터 전자책을 기획하고 쪼개가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요렇게 좀 순서를 나눠 봤는데 전자책의 구성 요소를 알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라는 플랫폼이랑 대치시켰을 때 쪼끔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두 번째 "블로그를 전자책으로 어떻게 기획하나요?"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글을 전자책으로 바꾸는 방법과 처음부터 전자책을 기획하고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요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 다 장점이 뭐냐면 내가 기존에 쓰는 블로그 글들을 쓰기 때문에 '내 브랜딩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블로그를 쓰는데 굳이 그걸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또 한 번 시간을 더 벌릴 필요가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걸로 하나로 블로그도 운영을 하면서 요걸 토대로 좀 더 세련되게 바꿔서 책으로 편집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부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뭔가 전자책을 기획하고 카테고리를 짠다면 걔네들로 콘텐츠를 쌓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포스팅하는 동안 내 글을 좋아하는 팔로워분들을 기본적으로 모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강의를 해 보고 뭐 전자책 피드백이나 아니면 블로그 피드백을 해 보니까 첫 번째 전자책에서는 다른 전자책이랑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비중을 여러분들이 두셔야 되는 그 중요도 순위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목차가 30%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 우리가 글감이 다 있기 때문에 배치 위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출하는 위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30% 라고 잡았고요. 네 번째 이제 제목이 40% 인데 첫 번째 전자책이 노출될 확률을 생각했을 때 저는 40%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목을 검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분들, 이분들이 '내 제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검색이 최대한 잘 되게 되는 키워드로 잡아야 된다는 점에서 전략과 컨셉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마케터 버전으로 제목이 기억에 남아야 돼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고 에세이 집처럼 딱 들으면 계속 기억에 나는 그런 제목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나는 내 에세이로 낼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 글의 성격 '나는 그런 키워드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성적인 글로 표현을 할래.'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학인 버전으로 접근하시거나. 그런데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부분은 전략가 또는 마케터적인 접근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적인 점에서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표지가 30% 인데 표지는 디자인 감각이 없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다 그거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미리 캔버스나 이런 플랫폼이 우리한테는 다 있기 때문에. 근데 표지에 대해서 의외로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전자책이 사실 제일 권위를 얻을 수 있는 제목이랑 표지가 70%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내용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모를 때는 표지랑 제목만 보고 '아 이 사람이 이 책을 낸 작가야.'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연출되는 부분이 첫 번째 전자책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과를 그냥 파는 거랑 되게 좀 럭셔리하게 포장해서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는 거랑 비닐봉지에 담아 파는 거랑 똑같은 사과라도 분위기나 브랜딩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떠올리는 그 이미지랑도 저는 분명히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자책 세개 구조랑도 똑같다고 보는데 얘네를 어떻게 구조를 볼 것인가 했을 때 프롤로그, 목차, 내용글, 에필로그 요렇게 4 개가 다예요.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책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형광펜 친 부분 있죠. 목차, ABCD. 목차랑 그 밑에 들어가는 글 내용인데 이것만 쓰면은 사실은 아까 전에 그 중요도의 배분이나 이런 건 했지만 사실 글적인 면 어떻게 그런 블로그 글을 땡겨서 여기서 쓸 것인가라는 면은 이게 전부예요. ABCD 각각은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블로그 글 종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전자책 장르를 나눠 봤거든요. 블로그 글을 여러분들이 막 쓰시는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까만색이 내가 지금 어떻게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는지의 부분이에요. 개인 일기로 쓰시는 분들은 에세이로 갈 수 있고 뭐 에세이 경험 성찰 내가 지금 뭐 했다 이것도 똑같이 에세이로 갈 수 있겠고 내가 자료 정리를 한 것들 혹은 내가 뭐 글 쓰면서 블로그를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노하우들 혹은 프로그램 설명해 놓은 것들은 방법론서나 설명서로 뽑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설은 소설 그리고 뭐 육아나 이제 엄마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녀 교육 파트는 자녀 교육서. 그럼 여기 빨간색 된 것들은 뭐냐? 얘네는 컨셉에 따라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나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 장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에세이처럼 낼 수도 있고 방법론처럼 낼 수도 있고 자기계발처럼 낼 수도 있는 분야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책 리뷰라고 했을 때 책 리뷰에 감성글이 좀 나는 많이 썼고 나는 그런 식으로 내고 싶다. 그러면 그 책 리뷰한 글을 새벽마다 아침을 깨운 엄마의 명언 한 구절 명언 에세이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책들의 그런 좋은 문장과 내 생각을 적는 방식으로 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책 뭐 100권 읽고 독서 리뷰 똑부러지게 뭐 핵심 요약하는 법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방법론 자기계발적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 강의 영상 파트나 아니면 후기 제품 리뷰 상품 리뷰 혹은 책 리뷰 이런 파트라고 생각해요. 제품 리뷰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쓴 상품들을 제가 뭐 육아용품을 한 50가지를 써봤다. 뭐 MZ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육아 필수템, 소개서로 쓸 수도 있고 내가 육아 서적과 자녀 교육을 글을 썼는데 마지막 파트는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내가 사용한 육아용품들 이러면서 얘를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빨간 부분은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내가 추후 뭐 강의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 브랜딩을 잡고 싶은 컨셉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과를 백화점에 갖다 놓으면 백화점용. 수험생 앞에 갖다 놓고 얘들아 이거 합격 사과야. 그렇게 하면 합격 사과. 내가 원하는 파트가 뭐냐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부분도 그렇게 보면은 조금 끼워 맞출 수 있는 요소는 있는데 대신에 다른 분야 여기 지금 까만색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된 애들은 장르가 바뀐다기보다도 특색이 있게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자녀 교육서라도 뭐 50대 엄마가 쓴 자녀 교육서가 다를 것이고 초중고생을 위한 자녀 교육서가 다를 것이고 심리를 위한 파트가 있을 것이고 학습적인 파트가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쪼갤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내 블로그 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되게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내가 하고 싶고 쓰고 싶은 걸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제일 먹힐 게 뭐냐 컨텐츠적인 관점으로 뭐냐라고 봤을 때 조회수가 많이 나왔거나 반응이 좋은 게 뭐냐 혹은 나한테 지금 글이 제일 많이 쌓인 게 뭐냐인데 제가 이걸 제 카테고리에 있는 걸로 좀 쉽게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별로 좀 쪼갠 거예요. 파란색 부분은 지금 내가 어떻게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에세이적인 느낌과 자기 개발을 믹스하고 싶어 하나로 낼 수도 있고 스픽이랑 묶어서 얘네 두 개를 하나로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 오른쪽 노란색 보면 브랜딩이랑 관련된 파트예요. 근데 얘네를 제가 만약에 글이 많다 엄마 인터뷰도 많고 뭐 브랜드 컨텐츠도 많고 그 글이 각각 많다면 얘는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어요. 엄마의 인터뷰 한 권, 브랜딩 컨텐츠용 한 권, 소재별로 한 권이 될 수 있는데 아 글이 좀 개수가 약해. 얘도 몇 개 없고 얘도 몇 개 없고 다 몇 개 없어. 그럼 이 노란색 네 개를 묶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는 다 브랜딩이고 끼워 맞추는 그 제목 타이틀은 내가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제목이 나오고 이 노란색 하나하나는 목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글이 하나당 꽉꽉 채워져 있고 많다. 그럼 이 브랜딩 글쓰기 하나가 책이 되고 이 안에 있는 글들 내용으로 목차를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몇 권을 뽑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제가 지금 낼 수 있는 게 한 권, 두 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오렌지 색깔끼리 묶어서 시간 관리랑 온라인 새벽 도서관을 묶어버리면 아홉 아까 몇 가지 살는지 좀 까먹었는데 아홉 개인가 뭐 아홉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초록색도 두 개를 묶어서 뭐 크리스천 자녀 교육 이렇게 간다. 그러면 10개. 그리고 여기 지금 보라색 체크가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보라색 체크가 돼 있는 걸로 브랜딩으로 쫙 묶어버리겠다. 그럼 11개. 그리고 이 핑크색은 뭐냐면 유튜브로 활용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뭐 인터뷰하게 된 그거랑 두 개 주제를 접목시키면 12개. 지금 이 빨간색 줄 된 부분이 있잖아요. 도움될 정보 공유 이거는 제가 이제 이웃분들 이벤트를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인터뷰도 다른 어떤 인플루언서 분들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하는
인플루언서와 그 저서들 요런 식으로 또 책을 묶어서 소개해 버리면 지금 블로그 하나에 있는 이 카테고리로 14 권의 전자책을 저는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제별로 어떻게 믹스할 건지, 글 양에 따라서 어떻게 쪼갤 건지 요렇게 하면은 지금 저는 14권 낼 수 있는데 요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글이 적을 경우는 아까 전에 여기 지금 요 노란색으로 볼게요. 엄마 인터뷰 브랜딩 컨텐츠. 그럼 저는 브랜딩 책을 낼 건데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얘는 지금 챕터 1, 2, 3, 4는 주제 목차를 짤 때 '아 내가 이거 좀 목차별로 쪼개기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목차 이름 자체를 요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브랜딩으로 뭔가 관련된 책을 내고 목차를 '나는 이걸로 그냥 써도 될 것 같아. 요걸 좀 다듬어서 써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 뭐 브랜딩 그리고 인터뷰로 보는 브랜딩 뭐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하면 제 목차는 1, 2, 3, 4 4 가지 각각의 이름을 그냥 쓰거나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글이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목차를 세부적으로 짜는 방법이에요. '나는 챕터 1, 2, 3, 4 말고 좀 진짜 책처럼 목차를 쓰고 싶어요.'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존에 있는 그 카테고리에 가서 글 관리 30개 보기를 누르시면은 30개가 이렇게 쫙 떠요. 여기에서 키워드별, 종류별로 내가 솎아 보는 거예요. 지금 핑크색 같은 경우는 내가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적은 것이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리뷰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여기서는 인스타로 표현을 했고 요쪽 페이지 봤을 때도 하늘색은 지금 리뷰 그리고 노란색은 쪼끔 툴적인 부분 그리고 초록색은 뭔가 좀 동기부여나 당위성 유튜브를 해야 되는 그런 앞부분. 이거는 도입부 앞부분에 들어가면 좋겠네. 그럼 얘를 도입부 앞부분에 초록색을 집어넣고 이제 잘 된 케이스를 소개해야 되겠다. 파란색 두 번째 목차를 넣고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이제 유튜브를 기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록색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기술적인 부분을 네 번째 노란색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가제의 어떤 책 제목에 전자책 제목에 목차가 지금 4 개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목차에 맞게 글들을 배치시키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했던 거는 책 제목 컨셉 잡는 거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컨셉도 내가 '아 나 무슨 책 쓰지?'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빨리 뽑아야 되니까. 지금 대단한 작품을 뽑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상품을 막 뽑는데 그냥 마감 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상품을 뽑는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는 리뷰 글이 많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 리뷰 글을 가치 있게 포장을 잘 해볼 것인가 이게 핵심인 거지 내가 여기서 글을 뭘 어떻게 더 쓰고 이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전자책을 끝내 버려야 두 번째 본선 게임부터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어떤 책을 진짜 쓰고 싶지 무슨 책을 쓰고 싶지 버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당연히 갖춰야 되는 옷, 유니폼 같은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목차를 짜서 내용을 정하고 내 블로그 글 잡는 요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나머지 40% 30% 이거 책 제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표지는 어떻게 짤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볼게요. 첫 번째가 제목. 제목이 아까 전에 여러분 마케터처럼 생각하세요? 전략가처럼 생각하세요? 문학인처럼 생각하세요? 제가 글쓰기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키워드가. 그럼 요렇게 나오는 상품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책 제목을 쓰는지 참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글쓰기에 대한 걸 많이 썼는데 내 블로그 글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뭘까? 이렇게 뭔가 글쓰기 특강, 강의 느낌이 나게 하는 걸까? 아니면 약간 문학적인 느낌이 나면서 항해하는 글쓰기, 요런 향기를 나게 하는 걸까? 아니면 세 줄 쓰기, 되게 심플하게 그냥 딱 봐도 어떤 건지 알게 하는 걸까? 아니면 어린이용으로 가야 되는 걸까? 영어 글쓰기의 기본,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내 글에 맞거나 혹은 내가 되게 끌리는 스타일들을 참조하셔도 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키워드로 봐요. 여기서 '뭐라고 검색이 되면 내 책이 뜰까?' 요렇게 저는 접근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 다문화 엄마의 브랜딩 글쓰기가 그런 식이었는데 나는 브랜딩이라고 하면 떴으면 좋겠고 다문화라고 했을 때도 떴으면 좋겠고 엄마의 브랜딩이라고 해도 떴으면 좋겠고 에드포스트, 블로그 뭐 이런 것도 떴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지금 '한 달 안에'라는 거는 쪼끔 '빨리 끝낸다.'라는 속성의 느낌으로 집어넣은 키워드인 거고 이거는 사실 저는 전부 다 블로그 그 키워드의 모음이었거든요.
블로그, 매드포스트, 그리고 전자책, 다문화, 그리고 다문화 엄마까지 잡을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엄마의 브랜딩이 중간에 끼어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엄마의 브랜딩으로 검색했을 때 이 책이 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글쓰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 단어들을 다 배치시켜 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말이 되게 문장을 만들지?'라고 해서 제목을 짠 거예요. 목차 짜실 때도 요거 뭐 눌러 가지고 목차를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블로그에서 끝냈기 때문에 목차 부분은 굳이 좀 더 세련되게 바꾸려면은 목차를 뭐 참조해서 뭐 이렇게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에서의 목차 방식은 어떻게 용어를 썼냐 예를 들어 뭐 "콘텐츠 사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 다문화 엄마들 "이렇게 글 쓰세요." 요거보다는 저는 쪼끔 강의 느낌이 나는 방식을 원했기 때문에 뭐 "콘텐츠 사례." 뭐 진행 순서 명사형으로 다 끝내게 가급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체를 참조하는 방식으로는 볼 수 있지만 내가 굳이 막 이 형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그럴 필요 없고 목차 형식은 아까 전에 그 블로그에서 참조했었던 고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미리 캔버스에 가면 에세이풍이냐 아니면 자기계발풍이냐 소설풍이냐 동화풍이냐에 따라 너무너무 많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디자인이 뭐 내가 못해서 못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내가 만약에 이 월급쟁이 부동산 이 폼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책으로 똑같이 낸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쓰지 말고 하다못해 '색깔이라도 바꾸면 좋겠다.' 혹은 여기는 지금 부동산으로 했다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해네? 그럼 난 부동산 전자책이니까 이거 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 여기서는 부동산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 집 모양 빼고 글 아이콘 무료로 나오는 아이콘을 집어넣어서 무료 아이콘 집어넣고 글쓰기로 난 이 책을 선택할 거야. 혹은 나는 요게 좀 마음에 들어. 빨간색을 난 좋아해. 빨간색이 내 브랜딩 컬러야. 여기서는 주식 투자라고 했지만 나는 생각하지 마. 그냥 글 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로 잡아 봐야 되겠다. 아니면 '아 나는 애기들을 위한 글이니까 어린이를 위한 어떤 글이랑 어울리게 할래.' 그런 식 요거 뭐 고양이나 요런 건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갈래. 하나라도 요소를 바꾸시거나 내가 찍은 사진으로 바꾸거나 무료 사진으로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하되 대신 이 폰트나 요런 배치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주면은 괜찮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서 한 2-3 개를 섞어서 써요. 여기는 지금 부동산 뭐 경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렇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별 3개 있는 요 띠지 느낌 있잖아요. 저는 요렇게 막 띠지 느낌 나는 전자책 요런 게 좀 예뻐 보여서 여기에서 이 초록색 띠지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월급쟁이 부동산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고렇게 몇 개를 믹스 매치하면은 어 똑같은 거랑 거의 겹칠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문화 브랜딩도 2 개인가 3 개를 겹친 거거든요. 이미지 색깔 뒤에 초록색만 바꾼 거고 그게 원래 하얀색 배경에 그 여자 그림이 있었던 뭐 이런 거였는데 바꾸고 위치 좀 바꾸고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좀 새로운 느낌 그런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표지에 대해서도 했는데 표지에 대해서 '아 난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할래.'라고 진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디자인 감각을 저는 믿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거랑 남의 눈에 완성도 있어 보이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요런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그냥 또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추리링 입고 내가 상견례나 면접 보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글 쓰는 거는 내 스타일이 더 많이 나와도 되는데 디자인 파트는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예 나는 모르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깔끔하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표지로만 이게 네이버나 검색했을 때 책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랑 제목에 대한 플랫폼이 최대한 맞추는 게 좋다. 블로그 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들어갔을 때 이 갭 차이가 너무 크게 나 버리면 또 그것도 안 되겠지만 블로그 글로 기본적으로 좀 쓴다는 거 자체가 어느 정도는 검증된 콘텐츠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완성도 있게 구성을 하는가 내가 글을 잘 쓰는가가 아니고 첫 번째 단계는 구성과 어떻게 연출을 완성도 있게 마치는가 마무리하는가 요 방식과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첫 번째 전자책은 3 일이 아니라 정말 하루 안에도 충분히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전자책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